건강북 콘서트 28번째 시간. 그림으로 보는 해독 이야기. 영원한 전쟁 독과 인체 2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독을 담당하는 여러 장기들. 이번 시간부터는 해독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장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간이네요. 간은 해독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장기죠. 해독의 장기. 간은 인체 중 대표적인 해독 기관입니다. 몸 전체의 70% 이상을 간이 해독합니다. 간은 크게 해독, 저장, 분해의 기능을 하며 약 천여 가지의 효소를 분비하고 500여 가지의 일을 해내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게 3천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천여 가지가 소화효소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소화효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위나 아니면 소화장기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전체를 끝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에너지를 만들 때는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 있는 효소에 의해서 다 합니다. 끝에까지 다 하는 것이 천여 가지가 되고 나머지 이천여 가지는요. 그 이외에 내 몸에 여러 가지 대사에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화 기능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천여 가지의 효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3천여 가지를 다 발견한 것도 참 의문이지만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간은 500여 가지의 일을 해냅니다. 500여 가지면은 우리 몸의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에 걸린다, 몸이 아프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 들어가면 결국 끝점에는 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드링크에 들어가 있는 55가지의 영양소 그리고 그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정말로 참 고마운 식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디드링크가 간이 하는 이런 효소 분비, 500여 가지의 고마운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다라고 하더라도 디드링크를 1년에는요, 그 맞춰가지고 섭취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먹어보잖아요. 먹어보면은 갖고 있는 성분들이 간을 어떻게 좋게 하는지 내 몸에 어떻게 이롭게 하는지를 느낌으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간이 건강할 때 몸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만 만약 병들 때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첫째, 소화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소화 불량에 걸리고 더부룩한 느낌으로 하루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삶의 의미조차 잃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많이 하죠. 사랑하며, 싸우며, 일하며, 그 중에서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가지고 가격을 떠나서 맛이 없으면요, 불쾌하거든요. 여행지에 갔는데 기대를 갖고 갈 거 아닙니까? 여행을 갔는데 양이 풍족하든 적든 가격과 상관없이 음식을 먹었을 때, 와, 너무 좋아. 맛있어. 그러면요, 행복 만땅입니다. 아, 그런데 이 음식이 먹었는데 별로, 좀 그래. 그러면 좀 불쾌하죠.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간의 문제예요. 간에서요, 효소가 분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간에서 효소가 분비가 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이것이 분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위가 매우 약하신 분들이나 대장이 매우 약하신 분들은요,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먹자마자 대략은 약 한 30분 이내 화장실로 직행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지린변을 막 쏟아냅니다. 이분들은 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먹고 나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도 먹고 싶다. 그러면 화장실 가는 거 생각하고 먹어요. 위에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안에는 단백질은 질소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 질소. 음식을 먹고 트름한다든지 방귀를 낀다는 거. 요거는요, 모두가 다 단백질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요, 질소가 없어요. 유일하게 단백질만 질소를 갖고 있습니다. 방귀를 꼬르륵 낀다 하면은
아, 내가 먹은 질소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가스가 나오는 거죠. 소화 장기의 문제보다는 간의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면은 행복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삶의 의미조차 없는 거예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많이 잃게 됩니다. 둘째로는 몸에 염증이 발생하고 독이 퍼지게 됩니다. 간이 병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독이 퍼진다는 것은 이미 간이 망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간이 해독을 하는데 해독의 아버지 간이잖아요. 근데 얘가 망가졌으니까 독이 막 퍼지는 거예요. 간은 약 80% 이상이 고장나야 통증의 신호를 보냅니다. 간은 약 80%까지 절단해가지고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간 이식을 한다든지 간 절단해가지고 PM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80%가 없다라는 뜻은 정상인들보다 PM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80%가 소화가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PM을 드실 때 예를 들어서 파워 칵테일 한 포가 하루에 정량이면 이분은 한 포를 먹으면 안 돼요.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단했잖아요. 80%를.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포에서 약 한 20%만 타가지고 드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간경화도 마찬가지고요. 간은 전체 혈액량의 30%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혈액이 간을 통과하지요. 혈액이 간을 통과할 때 간은 혈액 속의 영양을 대사하고 혈액 속의 노폐물들과 독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청소합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근무를 할 때 간 환자분들이 꽤 오셨거든요. 꽤 많이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비만자는 거의 없었고 아토피도 별로 없었고요. 당뇨 좀 있었고 반 이상이 암 환자분들인데 만성간염이나 간경화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경화 오신 분들은요. 소화가 진짜 잘 안 되고 피부에 엄청난 피부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요. 독이 피부로 빠져나야 되니까 막 가렵고 막 이렇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금 간 쪽에 문제 있는 분들은 당시에는 PM과 같은 식품들이 없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미국에서 골든실이라고 하는 것을 수입해 들어왔었어요. 그 나무가 뿌리가 노랗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채취를 해가지고 요거 갖다가 식품으로 미국에서는 당시에는 건강식품이 발달되어 있었으니까는 요것을 수입해 들어와가지고 염증 제거하는데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과거의 원주민들이 이 골든실, 예를 들어서 뭐 사냥을 한다든지 뭐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골든실에 있는 뿌리, 그 액을 추출해가지고 요거를 먹거나 바르면 좋다고 해가지고 강력한 염증 제거의 식품이었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죠.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는 어떻게 했냐? 포도즙 있죠. 포도즙. 좋은 거, 요걸 먹이고요. 포도 안에 포도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에다가 콩이 있죠. 일반 콩을 삶아가지고요. 갈아가지고 단백질 공급하라고. 이렇게 되니까요. 만약에 그때 PM 이런 식품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쳤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에는 기껏 해봐야 뭐 한약이나 녹즙이나 그 정도 선에서 몇 개 식품이 없었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많지만